시골 버스 정류장에 놓인 가방. 새벽 5시 42분. 인적 드문 시골 버스 정류장. 농로를 따라 걷던 주민이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 놓인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가방은 너무 멀쩡했고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여고생의 지갑, 헤어진 리본, 찢어진 노트 몇 장. 하지만 정작 여고생 본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한 건 주변에는 발자국조차 없었다는 것. 누가 새벽에 왜 여고생의 물건이 든 가방만 버리고 사라진 걸까? 그리고 더 기묘한 사실이 학교에서 확인되었다. 그 여고생은 전날 오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교실을 나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유인이라는 사실을 수사팀은 처음부터 직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사라진 여고생을 추적하는 수사팀의 시선으로 사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다.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영상 속 어느 장면, 어느 문장 하나가 범인의 실체를 직접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무관한 완전 창작물이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됐다. 여고생의 이름은 김세은, 17세. 전교 상위권 학생으로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부모는 전날 저녁 세은이 귀가하지 않자 즉시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팀은 시골 마을 특성상 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버스 정류장부터 집, 학교까지 모든 동선을 수작업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의 토양은 빗방울이 스치면 바로 변형되는 촉촉한 흙이었지만 정류장 주변 10m 이내에는 발자국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 형사는 이것이 고의적인 흔적 지우기라고 판단했다. 발자국 하나는 가방을 놓고 떠난 사람의 것이었고 그 바로 옆 흙은 물로 덮어 쓰레기 봉투로 다져놓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즉, 범인은 자신의 발자국을 일부러 지웠다는 뜻이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노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오늘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야. 이 문장은 세은의 필체가 맞았다. 그러나 형사는 이 글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누군가 시킨 내용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세은은 평소 친구와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학교 친구들의 진술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나왔다. 세은은 최근 SNS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대화를 숨기기 위해 계정을 수시로 삭제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형사는 휴대폰 백업 데이터를 확보해 SNS 로그 일부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이름과 얼굴이 없는 계정이 계속 세은에게 넌 특별하다. 너만 이해한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형사는 이 계정의 IP를 추적했다. 놀랍게도 IP는 바로 인근 마을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의 한 빈집 근처였다. 그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고 최근 밤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던 장소였다. 수사팀은 즉시 그 집을 수색했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방 한 칸만은 최근 사람이 머문 흔적이 있었다. 바닥엔 여고생 교복과 유사한 원단의 실밥이 떨어져 있었고 책상 위엔 중고 노트북 한 대가 켜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 노트북에는 세은과의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화의 말투는 분명 학생 나이대였다. 형사는 이것이 성인 남성의 접근이 아니라 또래 혹은 언니, 형 등 비교적 젊은 연령대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또래 위장 접근 수법과 유사했다. 이때 세은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장소가 그 빈집 근처 산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형사는 희미한 신호 흔적을 따라 산길을 수색했고 작은 등산로 옆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잡초가 눌린 자리, 말라붙은 흙의 균열, 그리고 무언가를 끌어간 듯한 긴 자국. 형사는 즉시 인근 농가 CCTV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며칠 전 새벽, 세은으로 보이는 인물이 누군가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찍은 장면이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그 옆에 선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완전히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파구를 맞았다. 해당 마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기록을 조사하던 중 세은과 같은 반이었던 한 학생이
과거 집착형 행동 문제로 상담을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이 드러났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후 SNS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계정을 바꿔가며 특정 인물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생의 이름은 정유림. 현재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고 부모도 어디서 지내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유림의 최근 사용 흔적을 찾기 위해 SNS 계정, 중고거래 기록, PC방 접속 로그 등을 추적했다. 그리고 한 PC방에서 찍힌 CCTV에 유림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녀는 세은을 유인하던 가짜 계정에 로그인했고 대화 내용을 읽는 모습까지 담겼다. 형사는 즉시 그 PC방 주변을 탐문했고 인근 모텔에서 유림이 며칠간 묵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텔 방에서는 세은의 사진이 붙어있는 공책, 유인 계획을 적어놓은 노트, 그리고 세은의 DNA가 묻은 티슈가 발견됐다. 명백한 범행 증거였다. 문제는 세은의 생사였다. 유림은 모텔을 이미 떠난 상태였고 그녀가 세은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었다. 형사는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의 뒤편 작은 움막 구조물이 있었다. 그 안을 열자 세은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호흡이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했다. 세은은 정신을 차린 뒤 말했다. 유림이 자기한테 오라고 했어요. 나만 이해한다면서. 거절하니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수사팀은 며칠 뒤 유림을 체포했다. 유림은 세은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계 통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SNS에서 세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세은이 의지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세은이 대화를 거부하자 그녀를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가방은 미끼였다. 세은의 소지품을 일부러 가방에 담아 실종을 연출하고 수사 방향을 공원 쪽으로 돌리기 위한 위장 수법이었다. 그러나 유림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가방을 내려놓을 때 비가 그치며 흙이 말라붙던 시점이었고 발자국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PC방 접속 기록을 삭제하지 못했다. 결국 유림은 감금, 유인, 협박, 미성년자 납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세은은 치료 후 무사히 회복했고 가족의 보호 아래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가장 가까운 또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악의 없는 접근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통제와 집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서의 익명성이 얼마나 쉽게 현실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수사팀은 말한다. 흔적이 지워진 곳에도 반드시 진실의 그림자는 남는다.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가벼운 발자국 하나가 사라진 소녀를 되찾는 단서가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